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관련된 내용들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보면 5,445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좀 했다라고 하고요. 개당 평균 단가가 이제 27,000 정도의 거의 이번에 구매를 좀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 평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총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대략 3만이 이제 깨졌고 살짝 더 아래쪽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때까지 사 왔었을 때마다 많이 고점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래 제가 체크해놨던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해당에 있는 이 구간마다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 장일 때에도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냈었다. 그렇지만 하락장일 때에 따른 매수 포인트는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매수했던 패턴에 있는 차트 구성 요소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락 패턴일 때는 여전히 거의 무슨 쇼패팅도 같이 그냥 때려주는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기똥차게 그렇게 좀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자료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곧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추석 이후에 따른 방향성도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별로 좋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또 하나의 기업이죠. 기업은 현금성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국채 수익률은 내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보증해주고 그만큼 안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거의 5에서 4.5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마다 이번에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재단들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16년 만에 최고였고요. 기준금리도 0에서 지금 5% 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5%입니다. 이러면 반대로 대출금리로 적용을 했었을 때 5%그 이상을 달리고 있겠죠. 7, 8을 달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신용대출 관점으로 좀 보시길 또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미국 셧다운이 계속 영향을 주었을 때는 신용등급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추가 연은 총재가 금리 얼마나 오래 가는지 더 중요한 시점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시점이 상당히 더 많이 좀 될 것 같으니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11월 달에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원래 6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78.9%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11월 달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에 따른 GDP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의 연구 자료에 의거를 해서 셧다운 매주 0.15포인트씩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 셧다운 기간이 그렇게 많이 길게 가면 아무래도 인플레는 빨리 잡힐 수는 있어도 아마 그 침체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짤막한 알트코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서클이 이번에 USDC 폴리곤 부분을 또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수의 재단이 코인리스트에 수의 20만 개 추가 입금을 했다.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 추이도 오히려 약간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횡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상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이 이제 상폐 기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이런 건 건들지 말아라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좀 지루한 내용들 중에 매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에 따른 이 악재가 얼마나 오래가고 지속되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좀 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 이제 암호화폐 쪽을 계속 사주는 기업들의 지금 부채 비중도 점차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하나 좀 보게 되면 6월 말에 21억 8천만 달러로 1년에 거쳐서 23억 7천만 달러 정도 감소가 있었지만 순부채가 대략 20억 정도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오래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조표가 안 나올 수 있는 형태도 될 수가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의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은 우리에게 우군이지만 그만큼 얘네들도 현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뭐 대형 코인들 아니고 이제 거의 뭐 좀 중소형 코인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 여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는 이유가 코인도 어떻게 보면 월급 받고 그냥 그런 형태지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다 거기에 인건비 다 들어가져 있고 운영비 다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기존의 뭐 엔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금의 압박을 많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적용이라고 말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금을 충족을 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요즘 많은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금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런 부작용도 좀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김동률 노래 좀 좋아하는데 이번 노래에서 좀 매우 공감이 많이 되는 문구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상에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가사 내용인데요. 자,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다른 역할을 할 거라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왜냐? 저 친구가 나랑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자고 동일하게 먹고 동일하게 무언가에 따른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빨리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보다 더 많은 치트키 체력을 더 깎아버리면서 공부에 몰빵을 하면 그 친구를 내가 제끼지 않고서야는 내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더 뛰어나게 더 지옥스럽게 더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테두리 안에 솔직히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다. 이 말도 매우 공감이 됐던 게 인간은 초월적인 재능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 시장에서도 맥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중간에 이탈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어찌 보면 투자에 따른 끈기와 재능이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대로 이어질 전설을 난 이뤄내고 말 거다. 그러니까 즉 꿈에 대한 욕망과 자기에 있는 목표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 시간이 꼭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가지겠죠.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분명 좋아지는 날도 올 거고 자기의 또 운도 따라주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장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역량치도 중요하고요. 그 역량치로 인한 형태로도 충분히 또 수익성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왜냐, 자산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매번 뭐 산을 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특보적 코인 아니고서야 매번 안 좋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도 때에서 지금까지 보면 차트가 어떻습니까? 매번 뭐 일직선으로 가나요? 뭐 고통적인 구간도 있었지만 희망적인 그 기쁨에 있는 구간도 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고통의 구간을 잘 이겨냈던 사람이 한 번 더 성장을 하고 그 다음도 성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많은 걸 투자 안에서도 뭐 인생의 깨달음 또 교훈 그런 것도 좀 잘 다진 다음에 이번 추석도 재밌게 가족들과 잘 보내셔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